자, 이제 건축 소개 카드 만들기를 위해서 캡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평면도가 잘 나오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전원 버튼과 마이너스 볼륨 다운하는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눌려서 캡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장은 우리가 평면도를 위해서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3D로 좀 돌려보는데요. 우리 입체도도 전체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또 상세 입체도 4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또 캡처를 한번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제 내부 공간을 열심히 꾸몄을 텐데 그 중에 좀 뽐내고 싶은 공간 위주로 하면 좋겠죠. 또 잘 보이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작은 방을 위주로 할 거예요. 이 2층 침대가 있는 방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캡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 부분도 좀 잘 나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돌려서 또 적당하게 확대를 해서 캡처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TV가 좀 잘 보이도록 하면 좋겠죠? 자, 2장을 확보했고, 자, 그 다음에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소를 잘 해서 적절한 위치에 두게 하고, 좀 주방이 잘 보일 수 있는 그 곳을 보니까 아무래도 싱크대가 좀 잘 나오는 방향인 것 같네요. 자, 또 캡처를 한 장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레스룸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안방을 자, 캡처를 하는데 또 크기를 적당하게 잘 줄여서 자, 이렇게 또 캡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총 평면도 한 장에 전체 입체도 한 장에 또 상세 입체도가 4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구글 슬라이드에 잘 한번 편집을 해 볼 건데 구글 슬라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화살표를 살짝 올리면 우리가 설치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보이게 돼요. 자, 클릭을 하고 자, 이제 우리 새로운 문서를 생성할 건데 자, 이렇게 플러스를 눌려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목을 고쳐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제목을 클릭을 해서 자, 백스페이스로 글자를 지우고 여러분 학번 자, 2학년 3반 바로 학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03 학번 내 이름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 건축물의 유형, 명칭,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명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텍스트 박스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너무 큰 것들은 여러분 삭제를 해주고 적당한 이 텍스트 박스를 좀 상단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넓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선생님은 지금은 24로 했고 글자는 코믹 2번째 있는 걸로 좀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자, 건축 구조물 제작 프로젝트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평가의 명칭이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또 예쁜 글씨체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하고 이제 여러분 2학년 몇 반, 자, 몇 조, 그 다음에 여러분 학번, 그리고 내 이름, 그 다음에 자, 친구 이름, 또 학번, 친구 이름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와 또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친구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둘 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공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종류, 그죠? 건축물의 유형이네요. 유형을 하고 뭐 2층 주택, 자, 또는 뭐 2층 상가 건물, 자, 또는 뭐 1층에는 주택, 그 다음에 2층에는 여러분 뭐 사업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형을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자, 또 엔터를 해서 이제 건축물명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건축물명. 예를 들면은 뭐 러브하우스. 자, 그 다음 또 엔터를 하고, 자, 거주자. 그죠? 1층에는 뭐 4인 가족. 자, 2층에는 뭐라고 할까요? 뭐 미용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박스 색깔을 좀 바꿔볼 건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페인트 채우기를 누릅니다. 여러분이 색상을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또 여기서 약간 파스텔 톤으로 좀 가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오른편에는 평면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찍어 놨기 때문에 사진을 선택을 하고, 사진에서 여러분 그 적절한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이 평면도가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자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벽, 창문 이런 것들이 잘리지 않도록 잘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최대한 이 화면에 맞게 크게 이제 확대를 하도록 합니다. 또 칼라 출력을 할 부분인데 작은 것보다는 이 화면에 꽉 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 최대한 꽉 차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 평가 요소 1번인데 2번인데 평면도의 각 공간에 대한 명칭을 빠짐없이 나타내야 돼요. 자, 그래서 명칭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왼쪽 상단에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박스가 일단 지금 너무 크니까 적절하게 고쳐주고 이 박스를 좀 옮겨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옮겨서, 자, 이제 여러분 여기는 거실이죠? 여러분이 또 더블 클릭을 하고 거실. 자, 이렇게 해주는데 글씨체를 좀 진하게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잘 보이게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거실 이렇게 위치를 잘 시켜줬고요. 그 다음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각 공간에 명칭을 쓰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복사를 좀 해서 여러분이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자, 똑같은 크기 글씨체의 이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여넣기를 해서 일단 여기를 좀 고쳐볼까요? 주방. 자, 하고, 자, 또 주방의 이 글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옮깁니다. 그 다음 우리 현관, 대피 공간, 화장실이 또 필수 요소죠. 우리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 평면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붙여넣기를 또 한 번 더 하면 아까 복사했던 거실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대피 공간에 가서 또 더블 클릭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대피 공간. 글자가 여러분이 지금 꽉 차죠? 이렇게 글자가 가리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여러분 안방, 복도, 현관. 현관이 또 빠지면 안 되죠? 자, 여기 현관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도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감 잡은 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잠깐 일시 중지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빠짐없이 지금 넣은 것 같아요. 복도가 하나 빠졌네요. 자, 복도만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붙여넣기 작업을 통해서 좀 빠르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씨체와 크기를 변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복도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평가 요소, 자, 1번, 2번을 충족을 시켰어요. 자, 평가 요소 3번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플러스를 눌려서 가 아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왼쪽 하단을 볼까요? 이렇게 슬라이드 추가 표시가 있었습니다. 자, 추가를 해서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지금 뭐 이것 중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제목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1층인지 2층인지를 드러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브하우스가 건축물 명이었죠. 입체도 이제 1층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 글자도 여러분 보기 좋게 위치를 좀 바꾸어 주고, 자, 여러분 이제 가운데 우리가 전체 입체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려서, 자,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에서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클릭을 하는데, 일단 전체 입체도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이 자르기를 통해서 잘 잘라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이 플로우 플래너 입체도가 이렇게 좀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거를 가운데다가 여러분이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진이 4장이 들어갔었죠. 4가지 세부 입체도와 명칭을 작성해야 하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사진을 꺼내와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방이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또 추가를 해 볼게요. 두 번째는 좀 거실이 잘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안방이, 주방이 잘 나오는 거. 크기를 좀 줄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합니다. 자, 사진에서 이제 안방이 잘 나오는 거.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르기를 통해서 지금 안방만 잘 나오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또 발코니가 있는 것도 특징이죠? 여러분 이제 잘라서 여러분 배치를 일단 좀 적당한 데다 해놓고, 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주방만 잘 나오도록. 지금 좀 크기가 작으니까 여러분 이 크기는 조금 키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또 조금은 더 잘라낼게요. 자, 그 다음에 거실이 또 잘 나오도록 거실만 이렇게 그 입체도가 나오게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녀방이 또 잘 나오게 잘라줍니다. 자, 이제 이 배치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안방은 여러분 안방이랑 좀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또 자녀방은 자녀방이랑 가까운데 또 화살표가 가까우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고, 또 주방이 가까운 곳은 또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가서 적당하게 키워주고, 또 거실이 또 가까운 곳으로 최대한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치를 일단은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여러분이 좀 필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작게 또는 납작하게 수정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살표와 그 다음에 이 글자 쓰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텍스트 박스를 가지고 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텍스트 박스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평가 요소를 볼까요? 명칭과 설명을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자녀방이었고요. 자, 설명을 좀 해줄까요? 2층 침대가 있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안락한 큰 2층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 휴식 공부 공간, 이렇게. 자, 이제 한 다음에 여러분 색깔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파스텔 톤으로 하늘색이 좋다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이 그림과 좀 가깝게 놓이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림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테두리 선, 여러분 상단 왼쪽에 세 번째 볼까요? 자, 테두리 선을 조금 진한 색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 색상을 넣어줬고, 자, 이 테두리 색상에 여러분 두께도 좀 두껍게 볼까요? 한 4 정도로 하면은 꽤 두꺼워집니다. 여러분 화살표가 필요하겠죠? 화살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단 6번째 있는 선을 쓰는데, 자, 기본 선을 쓰는데 선 끝을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화살표를 선생님 좀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 화살표를 적절히 옮겨줍니다. 이 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가늘면 안 보이니까 한 4포인트 정도로 진하게 해주면은 이 방은 자녀 방이고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를 다른 사람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